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이번 주도 눈길을 끄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기적의 바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단어인데요. 이날 로드맨 코너에선 2007년 역대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청남도 태안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현재 기름 오염도 0%, 매년 관광객도 1,000만 명이 올 만큼 기적의 바다로 거듭났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역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12년 전 바로 이곳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태안,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너졌던 주민들의 삶은 다 회복되었을까요? 처음 온 곳은 충남 태안의 한 수산물 직판장입니다. 방어를 살려고 왔어요. 사고 나갔다고 했을 때 이러는데 오기가 꺼려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또 많이 깨끗해졌으니까 한여름에 막 피서처 같은 데는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이것도 뽑아야 돼요. 아니 그냥 가을에는 생새우는 여기서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90% 정도 팔고. 메이드 인 태안. 네, 그러죠. 조개와 새우 같은 얕은 바다 생물의 경우 사고 직후 개체 수가 70%까지 줄었지만 3년 만에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태안 지역 전체 해안의 69.2%였던 잔존 유징은 이제는 0%,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기적의 바다가 된 태안, 이제는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예전 그대로 회복됐을까요? 전복 양식업을 하다 사고 이후 수년간 수입이 끊겼다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2년 정도는 거의 저걸 못했고요. 피해 액수를 산정하는 쪽에서는 그 기름 사고 났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전복만 산출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액수하고는 상당히 많이 컸죠.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몇 년 사이로 이렇게 슬슬 아프고 해서 우리 아저씨도 돌아가셨지, 그 옆집 아저씨도 돌아가셨지. 실제로 사고 이후 이 지역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154%가 늘었고 백혈병을 앓게 된 여성도 50% 이상 늘었습니다. 사고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 측에서 낸 수천억 원대의 기금도 누가 어떻게 쓰냐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낸 기금을 놓고도 보시는 것처럼 논란이 일었지만 주민들 가슴을 더 멍들게 한 건 손해배상 액수였습니다. 당초 피해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금은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10분의 1 수준인 4,32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주민만 4만 명이 넘는데 평균을 내면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배상을 받은 거죠. 우리가 잊고 있던 사이 바다는 신통하게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덧나고 있었습니다. 네, 충청남도 태안을 찾은 로드맨.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태안 앞바다 회복된 건 다행이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지. 잔존 유징 0%에서 놀랐다. 참 다행이면서도 주민들 생각하면 씁쓸하고 그러네. 로드맨 이번 방송 너무 좋았음. 주민들이 저런 아픔을 겪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듯 태안의 생태계와 경제 또 피해 주민들의 모습까지 폭넓게 담아내서 인상 깊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태안. 모든 게 회복된 줄 알았는데 주민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것들을 확인했는데요. 잠시 잊고 있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번 로드맨의 기획과 구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런 큰 참사들이 일어나면은 뭐 처음에 잠깐 반짝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들여다보려 그러면 그거 이미 다 옛날에 지난 일이고 그걸 뭘 그렇게 들여다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풍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사건이 장기적인 여파가 얼마나 긴지를 좀 안 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MBC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해준 것 같고 이게 되게 저널리즘이 가야 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사실은 보도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방향성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이거는
자연 환경이 이렇게 돌아왔고 하지만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니까 태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떠한 결론을 향해서 보도가 달려가기 마련인데 양쪽을 다 보여주는 보도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좀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말리포니아처럼 뭐 서핑 장소로도 제공이 된다는 좀 새로운 이야기도 시도해서 후속 보도도 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좀 새로운 면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어떤 보상금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꼭 잊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사회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어떤 후속 보도가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새 유행하는 어떤 보도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점이 약간 긍정적인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유튜브 컨텐츠로도 이게 공개되는 건데 로드맨이라고 하는 기자가 약간의 MC 역할 같은 것을 하면서 오락적인 보도로서 꾸며졌거든요. 나에게 뭐하기란? 군대 가기 전 마지막을 오는 바다. 그런 시도도 약간 좋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후속 보도의 방향성을 보여준 긍정적인 보도였다는 평들이 있었고요. 로드맨의 발로 뛰는 취재를 통해 잊혀진 이슈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대미, 이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9일 방송된 2019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관련 키워드입니다. 올해 KBO 리그를 마무리하면서 총 10개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자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었던 포수 부문 수상자의 소감이 편성 시간에 쫓겨서 전파를 타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네, 다음 시상할 부분은 투수와 배터리를 이루며 경기를 조율하는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죠. 포수 부분입니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포수 부문 수상자는요. NC 나이너스 양의지 선수 축하드립니다. 출과 장타율에서도 모두 1위에 오르면서 2년 연속 포수 부문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마지막 수상자 양의지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야구 팬이라면 1년을 기다린 시상식이었을 텐데요. 갑자기 중계가 뚝 끊겼어요. 이 중계를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제가 댓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양해 문구라든지 멘트도 없이 마지막 수상 소감을 잘라버린 게 어딨나요? 황당하네요. 이번 시상식의 주인공인 선수들은 뒷전인 시상식이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연기대상 여우주연상 소감 잘라먹은 거랑 똑같은 거지 야구 팬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최종 수상자의 소감이 방송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보통 시상식은 생중계로 진행이 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상황은 시상식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 중계하는 입장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대본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초반에 이제 시상자들이 나와서 상을 주기 전에 약간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이 이미 나중에 편성 시간에 문제가 아니더라도 너무 길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K입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이상하게 한국 시상식들에서는 그 대사를 인위적으로 짜주다 보니까 빨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시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방송이 됐었어도 사실 그랬을 텐데 수상 소감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나서 끝 이래버리면은 사실은 이럴 거면 앞에 왜 저렇게 떠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게 재미이기는 해요. 그냥 와서 상만 딱 주면은 너무 좀 정없잖아요. 그래서 좀 주고받는 게 있는 게 오히려 어색한 거 보는 것도 좀 재미이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간은 그렇게 길게 할애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나 이제 포수 부문 같은 경우는 양의지 선수가 올해 워낙 잘하기도 했고 그거 잘라먹은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면 MBC에서 자주 했던 게 길게 편성해 놓고 빨리 끝나면
톰과 제리를 틀어줬었어요. 예, 기억하시죠? 톰과 제리를 또 보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될 걸 좀만 예상했더라면 이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태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행사 자체가 MBC가 막 내용을 짜서 주관을 한 게 아니라 좀 중계만 해주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은 좀 있죠. 근데 사실 모든 시상식은 어쩔 수 없이 뒤에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를 1시간 방영할 거니까 딱 1시간만 비워놔 이렇게 하면 사실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톰과 제리라든지 탐나는 TV 보내면 좋잖아요. 탐나는 TV는 근데 한 20-30분만 보기엔 좀 아까운 콘텐츠니까 이렇게 또 짧은 콘텐츠들이 또 우리 많이 있거든요. 또 좀 그런 방식으로 가운데를 채울 만한 블락들을 확보해 놓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비워놨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기껏 중계를 잘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끊느라고 결국 욕은 MBC가 다 먹는 상황이 됐다는 좀 그런 아쉬움이 커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사회자분들도 사실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났는데 생중계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대처를 좀 적절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중간에 그 골든글러브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아이고. 글러브가 떨어졌어요. 예. 더 좋은 일 생기라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박병호 선수. 예. 저거 근데 붙여주나요? 예. 예. 계속해서 좀 AS 꼭 빨리 좀 해주시고 네. 더 좋은 일들이 박병호 선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MC가 자신들의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선수한테 굉장히 사과를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의를 차렸어야 되는데 뭐 농담 따먹는 식으로 저건 뭐 붙여주나요? 하고서 이렇게 서로 웃는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선수를 무안하게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좀 중계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MC의 즉흥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진 부분이 가령 이정우 선수가 이제 수상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인 고 김성훈 선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수상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수상 소감이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기욤 히어로즈 이정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 받은 영광을 또 제 친구 성훈이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짚어주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행과 편성에 있어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시상식인 만큼 더 완성도 있는 중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